때때로 우리는 싫은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하게 우리는 이 일이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모습과 원하는 일을 잡아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자는 인생의 도전과 시련,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은 크게 8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돈은 버는 게 아니라 빌리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 좋은 머리보다 좋은 감각에 돈이 붙는다. 세 번째, 돈은 핵심을 알고 즉시 실행하는 사람의 편이다. 네 번째, 돈 버는데 단연코 노력 따윈 필요 없다. 다섯 번째, 에고를 적이 아닌 아군으로 만들어라. 여섯 번째, 기록하는 자의 지갑은 돈이 마르지 않는다. 일곱 번째, 고객을 왕으로 모시면 돈은 달아난다. 여덟 번째, 돈은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그런 사람에게 미소를 짓는다. 이렇게 총 8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 설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책은 대화 형식으로 쓰여진 그런 책입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맥락이 조금 끊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야말로 최강의 자신감이다. 컨디션이 좋을 때는 좋은 결과를 내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바이오리듬이라는 것이 있어. 컨디션이 무너져서 계약을 못하는 상황이 오면 근거가 있었던 그 자신감도 완전히 무너져서 영업은 물론이고 다른 것들에도 영향을 미쳐 완전히 풀이 죽게 되는 거야. 자신감이 컸던 만큼 그 격차는 심하겠지? 그런데 반대로 근거는 없더라도 항상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행동하는 경우를 하면 어떨까?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은 영원히 잃어버릴 염려가 없지. 그렇지 않은가? 처음부터 잃어버릴 전제가 없으니까 말이야. 루팡도 다이아몬드가 없었으면 도둑질 자체를 할 수 없을 것 아닌가? 이것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야말로 최강의 자신감이라고 말하는 이유야. 제로인 상태에서 행동을 시작하면 반드시 플러스가 되는 거야. 물론 가라데를 배워서 강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에는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마이너스가 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 알겠나? 자네도 그런 식으로 해보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생각할 한가한 시간이 있으면 일단 무엇이든 좋으니까 실천해보는 게 중요해. 그 후의 일은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소질이 있건 없건 실행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일이니까요. 아무래도 저는 행동하기 전에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는 버릇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네만 그런 것이 아니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고대로부터 인간의 DNA에는 무언가를 하기 전에 이렇게 해도 정말 괜찮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방어의식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단 자네처럼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생각하면 할수록 행동할 수 없는 요인만 찾게 되기 때문에 일단 실행하는 것이 좋아. 미래의 문제는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망설여질 때는 일단 실행하는 쪽을 선택해야 돼. 부자가 되는 길은 자문자답에서 시작된다. 잘 들어봐. 예를 들어 자네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다고 해보자. 그 여자에게 누구누구가 옆에 있으면 정말 좋지만 누구누구는 전부가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여자가 싫어하겠죠. 그렇지? 우선 나는 너를 좋아한다. 네가 있어서 나는 행복하다. 네가 없는 세상은 생각하기도 싫다.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 여자를 사랑하듯 돈도 사랑해야 되는 거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같은 에너지로 형성되어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 자네가 하는 말이나 행동은 물론이고 생각도 잠재적으로는 전부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거야. 당연히 돈에게도 자네의 생각이 모두 전달되지. 모든 존재에는 마음이 있는 거야. 돈은 물론이고 지금 자네가 앉아있는 소파에도 자네가 입고 있는 그 싸구려 셔츠나 바지, 넥타이에도 감정이 있다고. 그러니까 소중하게 대하지 않으면 전부 자네에게서 떠나버리는 거야. 잘 들어. 예를 들어 매일 반려동물인 개나 고양이에게 네가 정말 좋다. 건강해야 된다.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거나 꽃이나 식물에게 오늘도 아름답네. 멋져. 이렇게 말을 건네면서 물을 주면 개나 고양이는 자네를 잘 따르게 되고 꽃이나 식물도 계속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나? 세계적인 야구 선수들은 글러브나 배트를 다른 어떤 선수들보다 소중하게 다루었다고 해. 당연히 글러브나 배트도 자신을 소중하게 대해주는 그들에게 최고의 퍼포먼스를 돌려준 거야. 그 덕분에 그들은 위대한 성적을 남길 수 있었던 거고, 돈도 마찬가지야. 자신을 좋아하고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하는 거라고. 자네처럼 도박에 빠져 빠칭코 구슬을 구입하는데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 곁에는 있고 싶어 하지 않아. 어떤 일이 잘 풀리느냐, 잘 풀리지 않느냐 하는 차이는 자네가 마음먹기에 달린 문제야. 자네가 에너지가 넘치고 의욕이 넘치면 그만큼 퍼포먼스도 강화되고 지금보다 확실히 더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지. 반대로 자네가 현재를 소홀히 하면 똑같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야. 자네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 말할 필요도 없이 지금 이 순간 자네의 마음이야. 지금 이 순간을 진지하게 살겠다고 결심한다. 미래를 결정하는 건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이다.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을 진지하게 살겠다고 결심해야 한다. 바다에 커다란 파도가 밀려오는 모습을 상상해봐. 계속해서 물보라를 일으키며 밀려오는 파도의 모습. 어때? 상상이 되었나? 큰 파도라면 무엇이든 상관없어. 다음에 그 파도 안에 사각형을 이룬 거대한 물고기 떼가 나타났다고 상상해봐. 아니 잠깐. 처음에는 물고기 떼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만엔짜리 지폐인 거야. 엄청난 양의 만엔짜리 지폐가 다발을 이루어 자네를 향해 밀려오는 그런 장면을 그려보는 거야.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처럼 대량의 만엔짜리 지폐가 떨어져 내려. 자네가 이제 이것으로 평생 돈 때문에 고통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면 최고야. 글쎄요. 역시 이렇게 많은 만엔짜리 돈다발을 상상하니까 왠지 돈다발 위에 앉아있는 것 같아서 풍족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지? 그게 억만장자의 마인드야. 그 감각을 몸과 마음에 깊이 배도록 하는 거야. 그리고 그런 좋은 기분으로 일상생활 일들을 처리해보라고. 항상 자네가 먼저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눌 기회를 요구해봐. 그렇게 하면 여느 때와는 분명히 다른
자네의 풍요롭고 여유로운 태도에 상대방도 감화될 거야. 지금까지 뜻대로 풀리지 않았던 일들도 거짓말처럼 순조롭게 풀려나갈 거야. 이건 자네의 사고와 행동이 지금까지의 빈곤했던 상태와는 다른 파워풀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변했기 때문에 발생한 영향이야. 사고나 행동의 수준이 올라가면 그에 따르는 성과도 좋아질 수밖에 없지. 이런 식으로 이미지로 떠올리는 작업을 실천하면 할수록 돈은 점점 쌓이게 된다. 이것으로 평생 나는 돈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실천해야 돼. 현실을 창조하게 만드는 강력한 에너지의 원천은 강하게 믿고 즐겁게 기대하는 것에 있으니까. 특히 자네처럼 부정적인 사람은 매일 의식적으로 이 방법을 실천해야 돼. 부자가 되려면 우선 자신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고 평온한 기분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어. 또 마음속으로 참을 수 없는 설렘이나 가슴 뛰는 열정이 솟아나야 돼.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답답한 상태에서 행동해도 좋은 결과는 나올 수 없어. 우선 자신이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접속사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어. 하지만, 그래도, 그러나 이런 말 뒤에 부정적인 말이 이어지는 접속사는 사용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이 이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접속사를 사용해야 돼. 자신을 긍정하면 기분도 좋아져. 자신의 기분을 스스로 조절하기 위해서도 이미지화하는 작업은 중요하지. 조금 전에 자네도 대량의 돈이 밀려오는 장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아졌지. 앞으로 요구되는 인재는 계산 능력이 빠르거나 기억력이 좋은 인재가 아니야. 그런 건 AI에게 맡기면 훨씬 더 정확하니까. 앞으로 요구되는 인재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할 수 있는 사람, 풍부한 이미지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이나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되려면 기존의 기억력이나 계산 능력을 높여주는 좌뇌식 학습법이 아니라 참신한 아이디어나 발상을 낳는 우뇌를 자극하는 마인드풀리스가 효과적이지. 마인드풀리스, 즉 명상 이외에도 밖으로 나가 몸을 움직이거나 바다나 산, 숲 등의 자연 속에 몸을 두는 것도 마음을 정화시켜 평온을 유지하는 데는 효과적이지. 조깅을 할 때는 말이야, 단순히 달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가르쳐준 돈이 밀려 들어오는 이미지를 떠올리거나 긍정적인 어포메이션을 병행해봐. 고마워, 기분 좋다, 즐거워, 행복해, 최고야. 이런 긍정적인 말을 단순히 중얼거리는 것만으로도 좋아져. 이렇게 하면 두뇌와 마음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일상에서도 긍정적인 일이 자주 발생하니까 말이야. 가능하면 노란색 지갑이나 장지갑을 사용할 필요가 있어. 그 원리를 설명해 주지. 돈에 아무런 감정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애정을 기울이려 해도 애정이 그렇게 간단히 느껴지는 건 아니야. 감정을 낳으려면 계기가 필요하지. 그 계기가 되는 것이 노란색 지갑이나 장지갑인 거야. 노란색 지갑이나 장지갑이 돈에 애정을 기울이는 의식을 낳아주는 상징이 되는 거지. 노란색 지갑이나 장지갑을 사용함으로써 자네처럼 가난한 마인드가 짙게 배어있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하면 돈이 들어올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돈에 대한 의식을 싹 틔우는 거야. 그렇게 되면 마음이 긍정적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지. 이 긍정적인 의식을 가능하면 많이 쌓아야 돼. 예를 들어 흙탕물에도 매일 조금씩
맑은 물을 떨어뜨리면 결국에는 깨끗한 물로 바뀌지 않는가? 그와 마찬가지로 일상적으로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에서 돈을 사용할 때 풍요로움의 상징인 노란색 지갑이나 장지갑을 만지면 그것이 계기가 되어 풍요로운 마인드가 서서히 마음에 육성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노란색 지갑이나 장지갑을 풍요로운 마인드를 육성하는 계기로 만든 사람은 그 후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예를 들어 지갑에 돈이 1,000엔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해도 아직 지갑에는 1,000엔이나 있어.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지. 또 실제로 돈이 부족해서 원하는 것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건 나중에 내게 좀 더 어울리는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징조야. 이런 식으로 모든 사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 그런 작은 사건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날을 경계로 정말로 금전운이 붙기 시작하면서 나는 돈의 사랑을 받고 있어. 앞으로 평생 돈 때문에 고통받지 않을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야. 물론 이건 독자적인 확신에 지나지 않지만 그런 자기 위주의 믿음이야말로 현실을 좋은 쪽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도구 중 하나가 되는 거야.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속독 같은 건 의미가 없어. 단순히 책을 다 읽었다는 만족감을 느낄 뿐이고 실천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속독을 가르치는 학원에 이익만 남겨줄 뿐이지. 그보다 훨씬 간단하고 효과적인 독서법을 가르쳐주지. 나는 이것을 유니버셜 리딩이라고 불러. 이른바 우주의 절대적인 독서법이지. 우선 처음에 몇 페이지만 읽는 거야. 주로 말머리 정도를 시험 삼아 읽어보는 거지. 그래서 그 저자의 리듬이나 문체가 자신에게 맞는지 확인해 보는 거야. 책 안에 아무리 좋은 내용이 쓰여 있다 해도 내게는 도저히 맞지 않는 그런 리듬이나 문제가 존재하니까 책은 스트레스 없이 부드럽게 읽을 수 있고 뭔가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아. 그렇게 자신의 기호나 리듬에 맞는 책을 선택하는 거야. 전국에 유일하면서도 가장 큰 약점은 할 일이 전혀 없어서 너무 지루하다는 거야. 그야말로 죽을 때까지, 아니 천국에서는 죽음도 없으니까 영원히 할 일이 없어. 그저 평소와 다름없이 지루한 나날을 계속 이어갈 뿐이지.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살아있는 지옥이야. 예를 들어 이 세상에서도 돈 많은 부자들이 은퇴를 하면 해외의 남쪽 섬으로 이주한다는 말을 들어봤지. 이것도 처음에는 좋겠지만 몇 개월이 지나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나날에 질려서 결국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나. 인간은 매일 무엇인가 자신이 좋아하고 가슴 설레이는 일을 해서 만족감이나 충족감을 얻거나 삶의 보람을 느끼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생물이야. 이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이 세상에서 완수해야 될 사명이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자네도, 나도.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존재하지. 그러니까 자네가 책을 통해서 마음에 든다고 생각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저 세상의 자네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자네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가르쳐주는 신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자네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거나 흥미를 느끼는 내용을 보았다면 그걸 실천에 옮기는 것이 자네의 사명이고 역할이고 의미라고. 마음에 드는 내용은 자네의 마음이 이거 괜찮은데? 반드시 실천해보고 싶어. 이렇게 소리치는 영혼의 바람이니까. 그런 사명을 누구보다 열심히 실천해 옮기면 당연히 좋은 결과를 얻게 되지.
자신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진정 원하는 일은 천국에 있는 자신이 지구에서 실행해보자 라고 지구의 자신에게 사인을 보내는 것이야. 그 사인은 자신의 사명이고 역할이므로 처음에는 장벽이 높다라고 여겨지더라도 과감하게 도전해봐. 해보면 해볼수록 안팎의 에너지가 높아지니까 그렇게 시도해보는 동안에 점차 자신의 세포가 잠에서 깨어나 실력이 늘게 되지. 또 그것을 하면 주변 사람들도 기뻐하고 원하게 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도 잇따라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지. 그렇군요. 운이 좋아 보이는 사람은 선천적으로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자신의 사명과 역할인 천국으로부터의 사인을 간파해서 열심히 씨를 뿌렸기 때문에 풍요로움이라는 혜택을 받게 된 거군요. 그렇지. 운이라는 건 선천적인 것도 아니고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야. 굳이 표현하자면 운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드는 거야. 그리고 희생 따위는 전혀 없었어. 천국으로부터의 사인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고 열정이 샘솟는 것이니까 그것을 하는 것만으로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도파민이나 셀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행복한 기분을 느낄 수 있게 되지. 인간은 이 행복한 기분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해. 행복한 사람은 늘 행복을 전제로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한 일만 일어나거든. 반대로 미간에 잔뜩 주름을 만들고 일은 힘든 것이야. 돈은 벌기 어려운 것. 이런 식으로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은 그 말대로 혹독한 현실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 운 좋게 일시적으로 잘 된다고 해도 희생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결국 오랫동안 유지하기 어려워. 천국의 사인을 깨달은 사람은 이것을 실행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야. 즉, 성과를 운운하기 전에 행동하는 것만으로 행복해진다는 목적을 이미 완수했다고 할 수가 있지. 그뿐만이 아니야. 이들은 이기심이나 욕심을 버리고 오직 자신의 열정이 샘솟는 것에 최선을 다해 즐거운 마음으로 도전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호의적인 눈길로 바라보며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지. 이런 사람들이 잘 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천국으로부터의 사인을 깨달은 사람은 무엇인가를 희생하는 사람과는 정반대의 위치에 존재하게 되는 거야. 오히려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 것이 더 괴롭고 힘들지. 자네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워지는 것이고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원하는 대로 불가능한 상태가 계속되는 거야. 행운 체질이 되고 싶으면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행운 체질이 되었다. 앞으로 눈앞의 현상에 집착하지 않고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결심하면 되는 거야. 문제가 발생하면 기분 나쁜 상황이 전개되었거나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한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 문제를 해결하면 영혼이 향상되어 틀림없이 자신의 진화나 성장과 연결되니까 앞으로는 한 가지 사건에 일이 일비하지 말고 무게감 있게 좀 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도록 해봐. 어떤 일이 발생해도 괜찮아. 결국 잘 풀릴 운명이니까.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받아들이고 안정된 마음으로 살도록 해.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할 때 리더가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어. 앞장서서 사람들을 격려하는 거야. 예상하지 못한 사태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동요하거나 긴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리더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걱정하지 마라.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다. 이런 식으로 배려와 격려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인간은 다른 사람을 격려하거나 용기를 주면 본인 스스로도 용기를 얻어서 동요하지 않게 된다는 성질이 있지. 사실이야. 예를 들어 화재나 지진, 교통사고 등의 재해를 만나면
주변을 둘러보고 자기보다 더 동요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서 격려해봐. 동요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면 본인의 마음도 안정된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을 거야.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려면 반드시 열정이 있어야 돼. 자네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 열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거야. 오늘부터 당장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고 해도 최대한 열정을 쏟아붓기 위해서 노력해봐. 그것만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할 거야. 긍정 확언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자네의 꿈이나 목표를 강하게 원하는 거야. 진심을 담아서 어퍼메이션을 하고 현장감을 느끼면서 생생하게 이미지화하는 것이지. 그리고 말로 표현해서 가슴이 설레이고 열정이 느껴지면서 일단 마음에 강하게 입력된다면 그 후에는 그 꿈이나 목표를 깨끗하게 잊어버리는 거야. 달성할 수 있을지, 그렇지 않을지를 생각하지 말고 이미 그 목표는 달성되었다. 또는 당연히 달성이 될 것이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평온하고 안정된 심리 상태를 유지하는 데에만 집중하면 돼. 꼭 필요 이상으로 꿈이나 목표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 어퍼메이션을 할 때 자네의 목표를 일단 마음에 강하게 각인하는 거야. 현장감 있는 이미지를 통해 감정이 긍정적으로 움직일 때까지 영혼을 담아 어퍼메이션을 해보는 거야.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한 부분이야. 힐튼 호텔의 창업자인 콘레드 힐튼은 한 잡지사와의 인터뷰에서 성공한 비결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이미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 늘 스스로 이상적인 상태를 정의하고 그렇게 연기하면 긍정적인 기분이 갖추어지고 어퍼메이션을 사용한 말에도 한층 더 진실감이 느껴지게 되는 거야. 그렇게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은 현실이 될 수밖에 없어. 뇌는 현실과 이상의 상태를 구별할 수 없으니까. 그 후에는 더 이상 꿈이나 목표에 집착하지 않는 거야. 단지 우주에 맡겨두면 돼. 어퍼메이션 따위는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야.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그리고 대화 형식으로 쓰여진 책이라서 지루하지 않고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